금수강산의 중심을 지나는 금강은 굽이굽이 천리길을 흐르면서 수많은 역사와 삶의 굴곡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강이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이야기가 풍부했고 너무나 생물들이 볼거리가 많았고 가슴이 벅찼죠.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터전. 고기 잡는 일이니까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뭐 없어서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를 먹여 살리는 거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담은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어머니랑 일을 하러 가면 이제 이 강물을 떠서 밥을 먹었어요, 사실은. 가장 추억이 많죠. 어릴 때 여기서 얼음배도 탔고 물고기도 잡았고 밤에 다슬기도 잡았고 정말 이 강 구석구석에 저희 마을 주민들의 모든 그런 그 어린 추억들이 담겨져 있죠.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방식이 달라졌을 뿐 여전히 금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욱 찾고 싶은 금강은 늘 그리운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힘차게 땅 위를 달려오며 힘을 얻은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릅니다. 작지만 그래서 더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죠. 충북 단양에서 처음 비행을 했었어요. 그때 경량항공기를 처음 타봤는데 아직도 그 순간은 잊지 못해요. 이륙을 하는 순간 이 제 발이 지상에서 떨어지는 순간 너무 뭔가 짜릿했고 와 이거 너무 재밌고 너무 신선하다. 이거다. 딱 이렇게 딱 그 느낌이었어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사람들의 오랜 소망은 이미 현실이 되었지만 그래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는 행운. 마음만 먹으면 너른 하늘과 강이 다 발 아래 펼쳐집니다. 금강 따라서 가다 보면 부여도 나오고요. 엄청 예뻐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굽이굽이 흐른다는 거를 사실상 보기는 힘들어요. 하늘 위에서 보면은 이 충청도를 이렇게 싹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충청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지 금강이 그것도 알 수 있고 이 사계절, 사시사철이 변하면서 뭐 오늘은 하늘이 어떻고 이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도 없던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굽이굽이 펼쳐지는 금강의 아름다움을 알고 비단 물결이라 이름지었을까요? 금강의 물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 해안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꿈이 공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 장교로 될 수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제 경력은 이제 한 6년에서 7년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300에서 400시간이고요. 그리고 제 나이는 26살 김영우입니다. 스스로 아직은 아기 수준이라고 말하는 김영우 교관. 바람이 없으니까 엔진 소리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뜨겁다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우 씨. 일단은 냉각수 새는지 보고 우리 라지에이터에 오일 새는지 한번 봐야 되고. 네. 경량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레저로 또는 관광으로 체험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학교를 보내달라고 하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안전입니다. 교관으로서 영우 씨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도 비행 전 점검이죠.
꼼꼼히 모든 점검을 마친 후에야 항공기에 오릅니다. 하나 둘 셋. Left clear, forward clear, right clear, upper side clear, near side clear. Clear prop. Battery on generator, right, left, pause, start.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서 이 경량 항공기가 더 좋다는 영우 씨. 그에게 금강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입니다. 저는 강을 이제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사실 알아보기가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많이 비행하면 알겠지만은 초반에는 하늘에서 길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금강은 저를 이렇게 안전하게 다시 비행장에 돌아올 수 있는, 물론 항공 내비게이션이 있지만은 그냥 금강이 있으면은 뭔가 편안한.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금강에서 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늘 위에서 바라봐도 한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 금강의 물줄기. 그래도 분명 어딘가 이 강이 시작되는 곳이 있을 텐데요. 전라북도 장수. 바로 이곳에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더니 이 작은 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 천리에 달하는 금강의 물결을 이뤘다네요. 금강의 천리 여정은 전북 장수에서 시작해 무주, 금산, 영동, 대전, 공주를 거쳐 군산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흘러들어가며 끝이 납니다. 그렇게 400여 킬로미터를 흐르는 동안 금강은 수많은 생명을 키워냈습니다. 예로부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던 것도 다 그래서였습니다. 강은 농작물을 키우고 우리들이 마실 식수가 되고 또 도시를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늘 우리 일상 속에 깊이 금강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북 무주에 있는 작은 마을. 이 마을은 금강 덕에 다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주님도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오케이. 자, 팔 끼세요. 이쁘다. 노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걸어가는 가족들. 이곳을 찾은 이유는 금강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으로 제 뒤로 오셔서 천천히 타세요. 예. 좋아요. 예, 앉으세요. 이거 딱 중간에 잡아야 돼. 앞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나? 생전 처음 노를 저어보지만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잠깐의 무서움이 가시고 나면 강을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투명 카누 바닥을 통해 비치는 맑은 강물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죠. 와, 여기 물 맑다. 물 맑어. 물이 완전 민트색이야. 여기 보면 물이 민트색이야. 민트색? 응. 근데 초록색으로 변했어. 아이고야, 좋다. 재밌다, 그치? 그러니까는 인공적으로 꾸며진, 잘 정비된, 그리고 편안한, 접근하기 쉬운 그런 곳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게.
소질 있나 봐. 아빠 역지르고 있다. 재밌다. 재밌어? 저는 이 강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쫙 뻗은 게 아니고 이렇게 산 끼고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선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금강은 더더군다나 그 곡선이 진짜 예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도시에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을 그리워하기 마련. 그 그리움이 이들을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걷어 올려봐. 이제 걷어 올려. 물고기 있다. 천천히. 뭐 있다. 뭐 있다. 우와. 미꾸라지야. 뭐 잡았대. 고기 잡혔다. 가자 가자. 오 저기 있다. 뭐가 있어? 거린다. 응? 통발로 물고기를 잡고 그 자리에서 직접 구워 먹는 낯설지만 신선한 경험. 오, 김난다. 자. 오, 맛이 있어? 안 비리다. 고기란다.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물고기. 엄청 부드러운데 살이? 약간 생선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생선 좀 비려가지고. 근데 얘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네요. 신기하게. 원래 이제 민물고기 그렇게 사서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사서 먹는 건데. 근데 진짜 나는 이거 거의 내 생애 내 기억 속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민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숯불에. 바로 구워 먹는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생전 처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때 일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현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던 박희축 씨는 고향에 돌아와 체험마을을 만들었죠. 덕분에 마을에는 활기가 돌아왔고 마을을 찾은 체험객이나 마을 주민들이나 기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봤어요. 도자기 체험도 하고 뭐 군뱅이 체험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체험이 뭐냐면 자연이랑 하는 체험이에요. 저희 어릴 때는 여기가 얼음을 탔어요. 얼음. 이렇게 얼음을 잘라갖고 얼음 배를 막 탔다? 이제 얼음을 타다 보면 발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서 모닥불을 막 피워놓고 발을 말리는데 이제 물고기도 잡아서 이제 구워 먹기도 하고 이게 정말 이 강 구석구석에 저희 마을 주민들의 모든 그런 그 어린 추억들이 담겨져 있죠. 저는 사실은 그거를 도시민하고 공유하고 싶었거든요. 조심해서 올라가세요. 마을의 자랑 중 하나는 바로 트랙터에 연결한 이 마차. 편안히 앉아서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위원장인 박희축 씨가 슬슬 풀어놓는 재미난 입담은 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남대천을 따라서 흐르는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의 도계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강을 건너가면 충청북도, 이쪽으로 건너가면 전라북도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충북, 영동과 무주는 이웃처럼 그래서 이 남대천을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좀 더 다른 곳보다는 아름다운 지역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강에서 바라보는 양쪽이 되게 시원하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청북도를 건너가서 강변을 따라서 한번 드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강이 삶의 중심이자 기반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도 옛날 이야기.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강과 더불어 산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는 강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보다는 저 어릴 때는
강이 베풀어 주는 거에 받아먹는 거에 익숙했죠. 그러니까 강에 나오면 물고기가 있고 다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항상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었고 도시민들에게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강이 베풀어 주는 그런 혜택 이런 것들을 강과 나누고 강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강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연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흙먼지 폴폴 날리면서 자동차가 산길을 오릅니다. 평일에는 테니스 코치, 주말만 됐다 하면 캠퍼로 변신한다는 성주하 씨. 누구도 그녀를 말릴 수가 없답니다. 저는 지금 약간 사랑에 빠진 느낌이랑 같다고 봐요. 출발할 때부터 설레기 시작해서 점점점 제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문을 한번 싹 내리면 그때부터 막 닭살이 돋기 시작해요. 너무 그냥 공기부터가 달라요. 보이는 풍경도 다르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챙겨들고 서울에서 충청북도 옥천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렸던 것은 바로 이 풍경 때문이었죠. 캠핑족들이 많아지면서 시설이 잘 갖추어진 오토 캠핑장도 많지만 굳이 이런 오지 캠핑장을 선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길도 재밌고 그다음에 공기 자체가 다르고 조용하고 자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새 소리, 바람 소리, 뭐 이렇게 흔들리는 산에서 나는 소리들, 그다음에 물소리 이렇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자연과 가까워지겠다는 건 약간의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뜻.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밖에 나오면 이렇게 물 보면서 산책하는 게 좋아. 좋아하고 원한다고 다 가질 수는 없는 게 우리네 인생. 이 강물이며 자연이 유독 애틋한 건 도시를 떠나왔기 때문이고 또다시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겠죠. 일단 강은 이제 흔히들 젖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같은 포근함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주는 경이로움이 달라요. 강이. 특히 금강 같은 경우는 더. 그리고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 바다는 좀 약간 거칠잖아요. 근데 금강은 차분하고 뭔가 편안함을 줘요. 그래서 캠핑하기에 이제 도심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에는 진짜 금강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는 햇빛에 강물이 반짝인다 싶더니 어느새 산 그림자가 강물에 길게 들이옵니다. 전기불이 사라진 하늘에는 달림이 환하게 비춥니다. 뭐니 뭐니 해도 캠핑의 꽃이라는 밤. 그치? 안 춥지? 모닥불에 의지해 몸도 녹이고 고기도 굽고 이거면 충분하다네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아요. 이게 도심에 있으면 계속 보는 게 전기하고 전자제품이잖아요. 눈 아파요, 솔직히. 근데 여기는 오롯이 자연이랑 저한테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뭐 전화 오는 것도 안 받아도 되고 안 걸리니까. 그리고 뭐 전기 같은 경우도 쓸 일이 잘 없어. 자연이 있고 좋은 벗이 있으니 어찌하니 좋을소냐. 산속의 하룻밤이 깊어갑니다.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깨워준 아침. 언제나 그렇지만 이 하루는 왜 이리 빨리 가는 걸까요? 영차. 영차. 아쉽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렇다고 뒷정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성주아 씨는 늘 마무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라도 주워갑시다. 이봐 불질하고 이게 다 이렇게 버리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응? 팩도 안 뽑아갔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나는 매번 캠핑을 매주 가지만 진짜로 항상 집에 갈 때마다 발이 안 떨어져. 올 때는 진짜 신나게 막 오거든. 너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일단 도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첫 냄새, 물 냄새 딱 맡으면 일단 소름부터 돋아. 막 두근두근. 저는 캠핑을 하고 나서 자연으로 오면서 진짜로 일의 능률이 많이 뛰었어요. 도심에 있을 때는 힘들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계속 지치기만 했는데 여기서 힐링을 기를 받고 다시 일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너무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일의 능률도 좋아지고 시간도 너무 잘 가고 또 다시 주말 되면 또 오고 싶고 그러니까 매주 주말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금강은, 자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고요했던 적이 있을까요? 부드럽게 잘 빠진 카누가 물살을 가르는 영롱한 소리만 존재하는 시간.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천천히 노를 저으며 나가다 보면 잔잔한 금강의 물결 따라 마음마저 차분해집니다. 강이든 바다든 뭐 보트 이용해서 모터 이용해서 많이 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오롯이 내 힘으로써 이동을 하고 느끼고 즐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와닿지 않나. 주변 뭐 다른 시끄러운 소리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인류의 역사가 물과 함께 시작됐기에 카누 역시 그 기원을 같이 합니다. 물과 함께 살기 위해 사람들이 고안한 최초의 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절벽의 아름다운 절경이 손에 잡힐 듯 이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오히려 이 원시의 배에 끌리는 건 카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 때문이죠. 일단 발길이 거의 안 닿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 풍경들 주변에 인공적인 것 없이 오롯이 즐길 수도 있고 새들도 되게 많아서 그런 거 즐기기에도 정말 좋기도 하고 바다 같은 경우는 뭐 바람도 많고 파도도 있어서 카누로 즐기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거든요. 카약을 타기는 좋은데 이제 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슬러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수위가 계절마다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봄에 찾아놨던 좋은 곳, 좋은 장소, 뭐 야영하기 좋은 곳들이 계절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바뀌거든요. 그런 곳을,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카누가 좋아 아예 금강 근처에 보금자리를 튼 병철 씨. 사실 병철 씨는 카누를 타는 게 아니라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직장 생활도 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데요. 카누를 만드는 일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으로 수작업들이라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배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도 즐겁고요. 직접 만들어서 타면서 이런 것들 소개하는 것들도 즐겁고, 소개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또 같이 즐기는 거,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지금. 작업하다가도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작업 진척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카누 짊어지고 바로 나가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정도 간단하게 즐기고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자부심과 행복을 위해 선택한 길. 강 주변에서 사는 거 좋아요. 이제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이제 같이 카누 즐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서울에 있으신 분도 있는데, 한번 나오려면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뭐 시간도 그렇고 짐도 그렇고 카누 옮기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언제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정말 재밌죠. 이렇게 아름다운 금강이지만 때로는 반복되는 재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금강에 건설된 대청댐은 수량을 조절하고 생활, 공업, 농업용수 등을 공급하며 지역사회 개발을 도왔는데요.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금강에는 대청호가 생겼습니다. 충청북도 옥천. 옥천 지역에 길게 자리 잡은 대청호 덕에 이 호수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업인들만 해도 옥천에만 60명이 넘습니다. 손승우 씨 역시 대청호 어부 중 한 사람. 1년 4계절 대청호에서 그물을 건져 올린 지 이제 15년이 되어갑니다. 외지에서 사업하다가 옥천 고향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매운탕 가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고기잡이를 따로 배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이니 오가며 어깨너머로 보고 따라한 게 전부. 나머지는 세월과 경험으로 익혔습니다. 배 위에서 보낸 세월이 허투루 흐르는 건 아닌가 봅니다. 봄에서 가을까지는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때 이제 토종붕어 많이 잡히고, 한겨울에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은 대청호 빙어 유명하잖아요. 빙어가 많이 나오죠. 예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래도 대청호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로 새 아이를 키우는 중입니다. 그러니 고맙고 소중한 나의 직장. 어족 자원이 풍부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자율관리업 공동체라는 것이 수산자원 보호하면서 적당량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금을 많이 안 놓잖아요. 개체수가 늘어나게 조금 적게 잡는 거죠. 많이 잡으려면 금을 많이 치면 되는데 아무래도 적게 잡고. 욕심을 내려놓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과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할 약속. 대신 자연은 또 다른 선물을 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기 안 잡히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일단 공기하고 뭐 위로 하늘 뻥 뚫려 있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산 봐도 틀리고 강 봐도 틀리고 요즘 같은 경우 아침에 나오면 물 한 개 펴 있고 대청호에 얼음 얼면은 뭐 눈 오면은 하얗게 눈밭으로 돼 있고 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좋아요. 요즘에 교통도 좋고.
이른 아침 바닥에 내려앉은 짙은 안개가 가시고 나자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아파트 숲 가득한 신도시에도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흐르는 금강은 불과 몇 년 새 많이 달라졌는데요. 금강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가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금강에 대해 쓰고 또 썼던 김종술 기자, 금강길을 걷고 또 걸었던 생태 해설사 최수경 소장입니다. 여기도 모래톱이 저렇게 많이 생겼네.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 봐도 돼요. 그럴까요? 여기 이제 그 많이 생겼죠. 이거 지금 갈수기라 물이 제일 부족할 때잖아요. 가장 낮을 때네 그럼? 예. 지금이 제일 낮을 때. 고라니다. 고라니 두 마리. 봐요, 두 마리. 오. 와, 이쁘다. 그러니까. 쟤들 천국이지.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신도시의 강가에서 고라니를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높은 아파트 숲을 배경 삼아 논이는 고라니, 묘하게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발전기예요. 고라니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물 많이 건너 다닐 때 지금. 그리고 많이 몰려 다닐 때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이동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종 다양성이 떨어진다라고 계속 그 문제가 나왔었죠. 요즘에는 잘 돌아다녀. 그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여기 흰꼬리 술이 몇 마리 와 있거든요. 흰꼬리 술이 와 있지. 원앙도 흔하게 보지.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을 그냥 방에서 볼 수 있는 데잖아. 여기는 안방에서. 금강의 흐름을 막고 있던 세종보의 수문을 열고 나자 금강은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눈치챈 것은 야생 동물들이었죠. 강물이 깨끗해지고 강가에 드넓은 모래톱이 살아나자 각종 야생 동물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래의 소중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모래에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모래는 정수기 필터하고 똑같다라고 해요. 물을 맑게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물대새라든가 야생동물이라든가 다른 생명을 또 품어내기도 하죠. 만약에 이 모래 공간이 없다라면 이 모래밭에 살아가는 야생동물, 식물 이걸 살 수 없죠. 특히 물고기들은 뻘만 있으면 살 수 없잖아요. 모래가 있어야 깨끗해지는 거고 물고기들이 이 모래밭에 산란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강물이 흐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강의 진짜 모습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드러난 모래톱이 그래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닙니다. 올해 그래도 54일간의 장마가 이 모래를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이 모래를 가져오려면은 수천억 원이 들여도 못 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자연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수천억 원을 준 거예요, 돈으로 치면. 근데 원래 모래의 주인공이었던 장소였는데. 원래는 다 모래. 야, 이게 뻘로 가득 차 있다가 뻘이 씻겨 나가고 모래가 이렇게 들어앉았구나. 자정작용, 스스로 깨끗해지는 힘을 지닌 자연의 신비를 금강 역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금강에는 새 주인도 찾아왔죠. 여긴 사람 발자국, 여긴 야생동물 발자국. 여기 지금 여기 수달 발자국이죠? 수달. 네. 와, 이거 봐. 와, 예쁘다. 여기 지금 수달 화장실. 막 긁어서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 수달이 빼꼼히 생존 신고를 합니다. 원래 이제 바위나 자갈밭에 싸잖아요. 근데 없는 곳은 이렇게 손으로 긁어요. 긁어가지고 모아서 여기다 싸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 그거잖아요. 아, 생선뼈. 네, 가시. 물고기 뼈,
비늘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물이 돌아왔기 때문에 수달이 이곳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영역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썩은 물 같으면 영역 표시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발자국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여기 뭐가 왔나. 물이 그만큼 깨끗해졌다라는 거. 사람과 야생 동물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힌 모래톱. 어쩌면 우리 역시 이렇게 강과 사람, 자연과 동물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들이 강과 가까운 곳보다는 사실 댐, 호수,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소위 얘기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장소들로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 관리 대상이었던 거예요. 수질, 수량, 인간을 이용한 이용의 대상으로서 물을 받던 거죠. 근데 강은 이용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다로 흘러가는 자연 현상을 자기들이 알아서 가진 저수로로 길을 가는 거예요. 강에 오면 막연히 예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더러 썩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내려와서 잡풀과 섞여가지고 그런 잘 다듬어지지 않은 것, 관리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실망할 일이 아니라 자연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아름답다, 건강하다라고 느끼고, 그러다 때로 정말 거기서 조개 한 톨을 발견하거나 정말 진귀한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강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 익산. 초겨울의 추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듯 분주하게 자전거를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에 이미 설렘이 가득합니다. 같은 저기라. 자, 10초 전 출발. 출발 10초 전. 자전거야 이제 교통수단을 넘어서 레저로 또 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달린다는 것. 게다가 반짝이는 금강도 함께 달려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우선은 우리나라의 이제 중앙에 이제 위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이제 장점이고요. 서울에서 또는 이제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점이 이제 바로 금강의 그런 그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강을 따라 대청댐에서 군산까지 146km에 달하는 자전거 길은 금강의 숨은 비경을 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구간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지니 눈이 호강하고 뻥 뚫린 시원한 길에 페달 밟는 속도가 저절로 빨라집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모든 생활 여건이 물 옆에서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요. 정말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도 물 따라서 갈 때는 이 느낌이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는요, 이제 세종에서 금강 하구도까지 이 라이딩을 하는데, 여기를 이제 타보면 경치가 너무 좋아요. 또 이제 하나의 매력이라면 달리면 그냥 평상시에 달리면 잘 모르는데 강바람이 불다 보니까 바람을 안고 가면 힘이 들잖아요. 그게 진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손길을 보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강 자전거길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곳 생태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원래는 농경지였거든요. 농경지였는데 자연 생태 복원이라는 종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연꽃들을 식재를 했는데 특히 연꽃 같은 경우에는 오염된 식물들, 즉 오염된 물, 질소질 물들을 굉장히 정화를 잘 해주는 게 연꽃이에요. 근데 여기 습지공원의 장점이 뭐냐면 강하고 만들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 하구뚝이 생기면서 물이 해수가 유통이 끊기게 되죠. 그러면서 담수호가 돼요. 그리고 담수호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생태적인 자원을 여기에다 다 고스란히 담게 되는 거죠. 습지의 흙에는 영양분이 풍부해서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태계의 보물 창고라 불리는데요. 금강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사람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강으로서만 생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토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삶이 굉장히 핍박해질 것 같아요. 먼저 이제 토양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그 토양에서 나오는 작물들이 오염이 되고 그 작물들을 섭취하는 우리 사람들이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연결고리에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순환의 중심에 있는 게 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건강한 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의 천리 여정이 끝나는 곳, 전라북도 군산. 금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강폭이 넓고 갯벌이 발달돼 있어 철새들의 먹이가 풍부합니다. 그러니 해마다 찾아오는 그야말로 철새들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철새 덕분에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너네 이쪽으로 한번 올라와 본 적 있지? 여기로? 네. 여긴 처음이야? 여기 자탕어리 보러 한 번 왔었죠. 그래.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씨와 새에 푹 빠진 청년 김어진 씨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고 했던가요? 어진 씨에게는 새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파주의 장단반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 철새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그 독수리들을 보고 새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꼬꼬마였을 때 독수리를 봤으니까 그 3m 정도 되는 독수리가 엄청 거대하고 진짜 멋있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빠졌어요, 새.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네요. 그저 좋아서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일은 꽤 영향력 있는 개인 방송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애정을 담고 찍은 다양한 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나 봅니다. 탐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이제 환경과 자연에 관련된 이슈들. 그런 환경 이슈들을 접하면서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자연 환경을 좀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데, 그래서 환경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뭐 일반적인 이제 환경 운동 시민단체처럼 그런 환경 운동을 하기보다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이런 특정 분야의 능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미디어, 새와 자연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래서 좀 환경에 대한 좋은 인식을 이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자연과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두 사람의 마음은 닮아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뻘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부리 오리. 혹부리 오리? 혹부리 오리하고 지오리가 아니구나. 일반 흰뺨, 청동오리, 그다음에 노랑부리 젖에도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540여 종의 새들 중에서 340종 이상의 새를 탐조했다는 어진 씨. 그래도 여전히 새를 보는 일은 이렇게나 반가운 일인가 봅니다. 줄기러기 있어? 네. 가운데? 오. 아, 저렇게 생겼구나. 있어? 네. 아무리 봐도 비슷비슷해 보이는 새들 속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눈? 사랑 말고 달리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 기러기 무리수에서 줄기러기라고 하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새를 찾았는데, 저 친구는 원래 이제 몽골이나 이제 러시아 쪽에서 새끼를 기르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넘어서 이제 인도 쪽으로 가야 되는 새인데, 어쩌다가 여기로 오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길을 잃어서 여기 금강 하구에 한 마리가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운이 엄청 좋은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 평생 볼까 말까.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새입니다. 꼭 소리 높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진 씨는 온 힘을 다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와 자연과 환경의 가치, 그 소중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은 오로지 사람만을 위한 그 약간 그런 환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로지 새만을 위한 환경, 새만을 위한 정책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새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이제 사람만을 위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니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몸서치기 싫은 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죠. 자연이 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연이 훼손이 되면 우리가 못 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연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아름답긴 하지만 인간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때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강이 가장 적지가 아닐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비단 물결 금강은 천리를 흐르며 수많은 자연과 생명을 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죠. 금강과 함께 흘러온 긴 세월 속 이제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공존을 이야기할 때, 사람 사이를 흐르며 더욱 풍성한 이야기를 담은 금강을 통해 우리는 금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생명의 강으로 돌아온 금강은 우리에게 그 희망이 헛되지 않다고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